시작에 앞서서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성남시립과학단의 박영진, 이길력, 김원식, 강대현, 김영석 단원이 준비한 태평소 신화 연주 함께 들으셨습니다. 멋진 연주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80 광주대단지 사건 민권운동 제52주년 기념식의 사회를 맡은 성남문화원 사무장 김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광주대단지 사건은 1971년 8월 10일 광주대단지 주민 5만여 명이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 행정에 반발하여 일으킨 도시빈민투쟁으로 정부의 선입주 후개발 도시계획으로 생존권을 이어받던 주민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기반으로 2년 후 성남시가 승격이 되었고 분당, 일산 등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52년이 지난 현재 성남시는 시승격 50주년을 맞아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날을 잊지 않고자 오늘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념식 진행 순서는 국민노래, 영상 상영, 기념사, 축사, 축하 공연, 단체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80 광주대단지 사건 민권운동 제52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노래를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체적으로 준비한 성남 초창기의 모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상을 잠시 보신 후에 인사말과 축사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8월 12일 어둠 속
1970년대 성남 개발 전부터의 현재까지의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기념식을 주최하신 김대진 성남문화원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원장 김대진입니다. 저는 여기에 살던 원주민으로서 오늘 52주년 광주 대단지 사건을 보면서 많은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6살 나이에 광주 대단지 사건을 겪었습니다. 새삼스럽게 그 젊은 시절에 투쟁했던 그 시절이 희생이 되고 그 당시에 투쟁에 앞장섰던 저희 매형이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머리 숙여집니다. 이러한 쓰라린 과거의 성남이었기 때문에 저는 판교 신도시 개발과 판교 테크노 개발을 하면서 이 쓰라린 역사를 되새기면서 성공적인 개발을 앞장서서 일어난 본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2년 전 1971년 8월 10일 광주 대단지 주민 5만여 명이 생존권 확보를 위해 6시간 동안 도시 빈민 투쟁으로 과격한 시위를 전개했던 날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남시가 탄생하여 오늘 50주년이 되었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가장 살기 좋은 주거 만족도 1위 청년과 혁신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1968년 김영욱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집단 이주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광주 대단지 건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음해 5월부터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광주 대단지를 이 험악한 산줄기에다 건설했냐면은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평지에는 전부 다 곡식을 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더라도 임야에다 짓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광주 대지를 험악한 산골짜기에다 유치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광주 단지의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 도시 기반 시설은 물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주택도 지어지지 않은 황무지 벌판이었습니다. 게다가 생계를 이어갈 일자리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 얼어 죽은 사람, 연탄가스에 질식한 사람이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1971년 4월 27일 대통령 선거와 5월 2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밋빛 공약이 남발되어 부동산 투기가 극심해졌습니다. 평당 2,000원이던 땅값은 8,000원에서 16,000원으로 치솟았고 정부에서는 땅값을 일시불로 내게 하고 취득세, 재산세, 영업세, 소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주할 당시에는 포장 하나만 주고 가서 살면은 다 먹고 살게 해줬다고 그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와서 생활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8월 10일 11시 주민과의 면담을 약속한 양택식 서울시장이 불참함으로써 극단적 얼음에 처해있던 격분한 주민들은 시위를 전개한 것입니다. 그날 도시민주투쟁은 빛깔이 내리는 중이었음에도 6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은 배고파 우는 사람, 세금으로 자극하지 말라, 일자리를 달라, 1,000원에 내수한 땅 10,000원에 폭림하라 등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과격해지는 빈민투쟁 시위로 양택시 시장, 서울시장은
주민들의 요구 조건을 모두 들어주기로 하였고 이후 73년 7월 1일 자로 성남시가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정부의 언론의 시각은 폭동, 난동 등으로 표현됐지만 이 사건은 주민들이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가 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광주 대단지 계획은 이러한 국가의 의무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봉기한 배경에는 건적 삶의 고통이 있었으며 인간의 기본적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환경에 보호되지 않은 광주 대단지 황무지 생활 환경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항쟁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봉기한 배경은 극한적 삶의 고통이 있었으며 인간의 기본적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환경이 보장되지 않은 광주 대단지 황무지 생활 환경이 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항쟁이었습니다. 또한 저희 성남문화원은 2004년 12월 15일 광주단지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제19회 학술회의를 열고 자료집을 발간을 했으며 40년이던 2012년과 성남시 40년사를 편찬하던 2013년 두 차례 거쳐 광수 대단지 사건 자료집을 냈고 2011년 광주단지 사건 50주년을 맞아 광주 대단지 성남의 문화재 현황과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제26대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우리 시 역사의 재조명을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이후 광주 대단지 상정권 투쟁 운동은 선입주 후개발 도시 정책의 문제점이 인식되었고 선개발 후입주로 전환을 이루게 됨으로써 분당과 일산 등 우리나라 일개 신도시가 탄생하게 됐으며 이후로 도촌동과 일개 신도시 판기호 테크노밸리로 이어져 성남시는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명품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현대사의 사건이지만 잘 살아보라는 주민들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었기에 오늘 광주단지 사건 52주년을 맞이하여 전년도까지 기념사업에서 주관하던 기념식은 올해는 저희 성남문화원이 원래대로 이관을 받아 오늘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성남시 승격 50주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희망의 원년으로 살기 좋은 성남시를 우리는 더 열심히 가꾸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를 우리는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광주단지 사건 제52주년 기념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앞에 계신 우리 신상인 시장님과 성남시의회 등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태풍이 또 오는 와중에 이렇게 우리 성남에 아주 정말 출발이 됐던 우리 광주 대단지 사건 52주년을 맞이해서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또 우중에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쓰시는 우리 김대진 성남문화원장님 비롯해서 또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느 역사는 과거에 지나간 역사는 잊으면은 의미가 없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살려서 현재에 또 미래에 우리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 역사는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남을 진짜 지금 많은 시민들이 93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계신데 아마 상당수 절반 이상 한 70% 80%는
아마 성남의 지금 아까 사진으로 봤던 그것을 잘 모를 겁니다. 저도 84년도에 들어와서 이 중앙동 신흥동 은행동 양지동 사이에 흐르는 그 천 이름이 뭐죠? 그 중앙천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복개가 안 되고 이제 그럴 때 다 그 사정들은 알지만 이 사진에서 보는 그런 거는 저도 이제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그러한 그 70년대 그 살으셨던 또 성남에 계셨던 분들 아마 우리 원장님 그때 6살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이제 연세 계산이 나오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뭐 생생하시겠죠. 그때 또 어린이들도 미성년자였던 어린이들도 지금 벌써 다 70 넘은 또 이제 한참 그런 분들이 되셨고 그래서 이 성남의 이 역사는 참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이 원조받던 정말 가난했던 전쟁의 폐허에서 있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발전한 그와 괴를 같이 하는 거죠. 우리 성남의 역사도 우리 대한민국의 큰 역사 속에서 같이 이렇게 했지만 특히 성남시라는 우리 도시의 역사는 또 다른 어떤 대한민국 전체 발전의 역사에 괴를 같이 하면서도 특별한 의미를 참 갖는 것 같습니다. 좀 허허벌판에 정부 정책으로 정말 아무 준비도 없이 갖다가 쏟아 부었죠. 트럭에 실어가지고 이러한 시민들이 일궈낸 이런 값진 도시의 모습은 정말 너무너무 정말 자랑해도 어느 도시도 이런 자랑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전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발전한 것은 저는 이러한 의미를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정말 우리 원도심의 재개발에서 쫓겨가는 돈이 없어서 사실 그분들이 성남을 정말 일군 연세 드신 분들이 재개발이라는 것 속에서 좀 집산데 집값이 헐한 대로 다 이웃 도시로 다 흩어지시는 이런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력이나마 제가 그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을 개정을 해서 도시 영세민이 집단 이주한 지역의 재개발 시에는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주민에게 양해한다. 이런 이제 개정안을 국회에서 냈었는데 이게 꽤 여러 해 걸렸습니다. 그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정말 당신들이 정부 보고 그랬죠. 정부가 이렇게 만든 도시에 기반이 하나도 없이 재개발하려니까 주민들이 다 어렵게 다 쫓겨가는 이런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도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해서 그게 이제 16년 1월 8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제 원도심의 재개발할 때 이제 그 포함된 국유지는 빠졌어요. 공유지를 이제 무상으로 양해하는. 그래서 저는 그게 단지 원도심 재개발할 때 좀 더 도움을 받느냐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성남시의 태동의 그 존재에 그것을 법률로 인정받았다. 재개발이라는 부분에서 물론 됐지만은 실제는 그것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성남의 하나의 정부가 어떻게 보면 한 구퉁이에서 인정해준 또 법률로 인정된 국회에서 그런 가치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의원분들은 아무도 안 오셨는데 앞으로 좀 국회 활동이나 여러 의정 활동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남시의 그런 아픈 역사가 또 태동했던 역사가 좀 많이 좀 알려지고 그러면서도 우리 성남이 이렇게 최고의 도시가 됐다라는 것을 같이 결부시켜서 한다면 우리 시민의 자존심과 우리 긍지가 더 살아나는 그런 아주 뜻깊은 게 되지 않을까. 저는 부족하나마 그런 활동 속에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성남을 참 그 허벌판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아마 상상도 그 후배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다 양변기에 정말 이 서민주택들도 뭐 다 양변기에 우리 양변기라고 그러죠. 좌식 변기에 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분들 지금 참 천지개벽했는데 저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는 더 큰 그런 자부심과 희망, 어떤 의지가 있는 그런 도시로 저희가 같이 이런 부분을 좀 확산해서 성남의 미래 50년을 넘어서 이제 미래 50년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큰 동력으로 삼아서 우리 시에 좀 시도 50주년이 승격 50주년이 됐고 또 광주대단지 80 정말 서민들 생존권 투쟁의 그 치열함 그런 투쟁의 정신 그것이 동력이 돼서 이렇게 성남을 이끌어왔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우리 성남의 여러 곳곳에 이런 역사의 가치 의미가 잘 녹아들어서 우리 성남이 앞으로도 튼튼한 기초를 가진 미래 최첨단의 최고의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되는 의미가 오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성남 80 광주 대단지 사건 또 민권운동이라고도 하고 민중의 생존권 투쟁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좀 정립이 아직 좀 조례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좀 보다 좀 적합한 역사적 표현을 또 살려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조례도 있고 지난 시기 또 고민이 돼서 이렇게 했던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치열한 그 생존권 투쟁의 그런 현실을 과거를 좀 직시하면서 미래를 설계 나가는 그런 성남시가 되는데 우리 시정도 그런 방향을 잊지 않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태풍이 와서 태풍이 이제 지나갈 그런 그 직전에 있는데 모두 안전 이렇게 주의하시고 또 피해 있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주 대단지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남시 태생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그런 사건인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계획도시 중에 1번이 성남시지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서울 강남 개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계획도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에 그 광주 대단지 성남시의 수정구 중원구 본시까지의 계획도시와 그 이후의 계획도시는 기본 철학이나 배경이 완전히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계획도시는 그야말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광주 대단지 성남시는 그야말로 서울시의 문제점을 한 곳에 이제 집약시켜서 그야말로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편의나 이익을 위한 것보다도 주민들이 그야말로 한 곳에 모여서 하면서 문제점이 죄송합니다.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서울 중심으로 나오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데 주안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획정이 될 때 성남시 주변만 2차에 걸쳐서 한 번 더 획정이 됐다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구 중원구 본시가지를 계획도시를 만들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한 필지당 20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18.8평, 9평밖에 떡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도 수정구나 중원구의 재개발이나 주민들 삶에 엄청 큰 족쇄를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기본 철학이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감히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수정구나 중원구 입장에서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 또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지원을 해왔고 특히 우리가 아까 신상 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입법적으로 공유지를 이렇게 양해하게 재개발함에 있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적, 행정적,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정구 중원구의 한 필지 획정을 20평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25평만 했다 하더라도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의 현재 사정이 현재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시민운동이 생각하다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적절한 시점에 그런 운동을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광주 대단지 사건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대진 문화원장님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시하고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많이 발전하는데 저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성남문화원 성남학연구소 윤종준 연구원이 직접 쓴 시입니다. 성남이여 행복의 땅이여라는 그런 시를 이주희 성남연극협회 회장이신 연극배우가 낭송을 하고 K문화독립군 랑코리아 드워야임의 아리랑 아라리오 노래, 춘자의 예술단의 신미경 무용가의 성남의 빛, 이 세 공연을 하나의 콜라보 무대로 잠시 보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이여 행복의 땅이여 윤종준 작시. 광주 대단지 한양성 밖 어둡고 척박한 땅, 신락 같은 목숨줄 겨우겨우 이어가던 산비탈의 철거민촌, 살을 내는 엉동서란 한기 서린 한평반 천막석, 줄임배 움켜쥐고 허기 달린 7 식구, 메마른 산비탈에 유배된 주민이여. 1971년 8월 10일 어둠 속 광주 대단지에 깨어나는 주민들, 입술 깨물고 삼키는 핏빛 같은 울음, 입을 대는 군중들 눈빛으로 하나둘 횃불 켜졌네. 새날은 열리고 군중은 모이고 뭉치고 우리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인간 존엄과 행복한 권리 외치고 또 외치고 목이 터지도록 외쳤어라. 하늘도 눈물 흘려 쏟아지는 빗줄기, 뜨거운 희망의 횃불 꺼지지 않고 타올라라. 두 주먹 불끈 쥐고 되찾은 인간 기본권, 행복할 권리, 황무지에 비치는 밝은 빛, 희망찬 새싹, 주민들 땀 흘려 가꾸며 살뜰하게 키운 꿈, 덩실덩실 춤추는 세상, 행복한 보금자리, 시민의 힘으로 이룩한 성남, 희망의 땅. 하나된 성남 시민 소리 높여 외쳐보세. 만민평등 앞장서온 자랑스러운 성남 시민, 천만년 이어 발전한 우리 성남, 꿈꾸고 이뤄나갈 행복의 땅 성남이여. 예전에 작곡해뒀던 아리랑 아라리오라는 성남에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내용이 우리 민족의 결에 서사시지만 그동안 성남이 걸어왔던 길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으로 오늘 헌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냉방병 때문에 목 관리가 좀 안 돼서 오늘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고개를 넘어 수많은 언덕과 강과 바다도 건너 여기까지 왔어요. 같이 오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 눈물 같은 씨앗들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숲을 이루어 그대들이 부르는 노래 여기까지 들려요. 흩어져 살아도 언제나 우리 함께 한 소리 바람도 같이 흘러도 온몸이 저려오는 소리 아리아리아라리요 아리랑아라리요 같이 오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 눈물 같은 씨앗들 우리가 고개를 넘을 때마다 별빛이 되어 어두움을 밝혀주던 노래 여기까지 들려요. 그대들이 새벽별로 뜨면 우리는 들풀이 될게요. 우리가 새벽별로 뜨면 그대들은 들풀이 돼요. 기쁨으로 아침 함께 열어요. 하늘로 울려 퍼지는 아리랑 아라리요 기쁨으로 아침 함께 열어요. 온 세상 울려 퍼지는 아리랑 아라리요 네, 감사합니다. 뮤지컬 해치카 최재형 독립운동가 일대기를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들어서 저희 성남 시민들에게도 선보이는 많은 활동을 해주셨던 랑코리아의 무대까지 함께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80 강주대단지 사건 민권운동 52점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